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돌아오셨습니다. 강사 박준영입니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코프 친구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과거의 전부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특성을 표현하는 마르코프 특성, 유한한 상태 집합과 상태 천이 행렬을 가지는 마르코프 연쇄, 마르코프 연쇄에 보상함수와 강가율을 추가해 보상 개념을 추가한 마르코프 보상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로부터 먼 미래까지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감가 총액을 표현하는 리턴과 그 리턴의 기대값 가치함수를 배웠습니다. 또한 마르코프 보상 과정의 가치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벨만 방정식과 그 해법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현재까지 정의한 어떠한 확률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상태를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즉, 현재까지 정의한 마르코프 보상 과정에 무언가 개념을 추가해 그 보상 과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화학습 문제의 근간인 MDP입니다.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마르코프 보상 과정에 행동을 추가한 확률 과정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핵심인 MDP에 적합한 행동을 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이 MDP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추가된 장치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마르코프 결정 과정 MDP는 S, A, P, R, 감마로 구성된 튜플입니다. S는 기존의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유한한 상태의 집합을 표현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A라고 불리는 새로운 집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는 액션이라 불리는 것들의 집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태 천이 행렬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상태가 결정되면 다음 상태로 갈 확률들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 적합한 액션 A를 가해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행렬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은 기존처럼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A축이 추가된 3D 구조로 표현해야 합니다. P와 비슷하게 보상함수 또한 현재 상태와 우리의 액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게 확률적일 수도 있고요.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마는 기존의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 사용하던 감마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위의 형태로 환경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어떤 액션을 가함으로써 미래의 상태와 보상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화학습 소개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함수에 대해 지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책 함수 파이는 현재 상태에서 수행할 행동의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ST를 활용하여 현재의 행동 AT를 결정합니다. 이는 ST를 아는 것이 과거의 모든 역사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마코브 특성을 문제에 가정하였으므로 현재 상태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MDP와 정책 파이가 결정됐을 때 이 MDP를 통해 얻어진 상태들은 마르코프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상태들과 보상들은 마르코프 보상 과정을 따르게 되고요. 그때 마르코프 보상 과정의 상태 천이 행렬과 보상함수는 현재 우리의 정책 파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제어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스테이트 피드백을 받는 클로즈드 컨트롤러를 떠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제어 이론에서 컨트롤러가 시스템의 성질을 바꾸듯 MDP에서는 정책 함수 파이가 시스템의 성질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정책 함수 파이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우리가 마코브 보상 과정에서 가치함수를 정의했듯 우리는 마코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가치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코브 의사결정 과정에는 마코브 보상 과정에는 없었던 행동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함수를 추가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태 가치함수는 MRP의 가치함수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기술했듯 정책 파이가 결정되면 MDP는 MR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MDP여도 어떤 파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치함수의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정책 함수를 사용해 가치를 표현하는지를 명확히 표현해주기 위해 파이를 아래 첨자로 기술하게 됩니다. 우변의 기대값 또한 비슷한 관습을 따라 표현한 것입니다. 상태 가치 함수에 더불어
우리는 액션이 명확히 존재하는 MDP의 경우에 대해 또 다른 종류의 가치함수인 행동가치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 A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리턴의 기대값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강화학습을 예습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큐러닝에 그 큐를 마주치셔서 반가우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상태가치함수와 행동가치함수 간의 관계에 대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이 관계를 활용해 차후의 수업 및 강화학습 전반에서 중요한 결과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위의 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행동가치함수 Q에서 상태가치함수 V로 변환하는 식입니다. 행동가치함수를 현재 정책에 대한 각 행동에 대한 기대값, 즉 각 행동가치함수의 값을 각 행동의 확률을 곱해준 뒤 더해주면 상태가치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이 수식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 S에서 각각의 행동 A를 할 확률이 파이 AS이므로 각 상태와 행동에 대한 가치 Q 파이 SA를 파이 ASA로 평균을 내면 현재 상태의 가치 V 파이 S가 됩니다. 이제 반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Q 파이 SA는 RAS, 감마, 시그마, PSS 프라임 A, V 파이 S 프라임이 됩니다. 이 수식 또한 그 의미를 살펴보시면 자연스럽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하면 RSA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고 확률적으로 어떤 S'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 도달한 S'에서 각 가치는 V 파이 S'이니까 다음에 기대적으로 얻을 가치는 각각의 S'에 대한 확률 PSS 프라임 A과 가치를 V 프라임 S'을 활용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 후 한 스텝 이동하였으므로 감마만큼 감가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앞에 전개한 수식을 활용해서 V에서 VA 프라임을 Q에서 Q 프라임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식의 파란색 부분에서 2번 식의 파란색 부분을 대입하면 위의 수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 후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시그마가 더하기 연산인 점을 활용해 시그마를 분리해주고 각각 RSA와 PSS 프라임 AV 프라임 S 프라임으로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후 오른쪽 칸에 검은색 시그마 부분을 PSS 프라임 파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주의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 현재 상태 가치는 현재 정책을 통해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현재 정책을 통해 다음 상태 S'으로 전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가치 함수를 얻을 수 있을까의 형태로 분리되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식에 주황색을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리한 수식들 또한 선형 방정식입니다. 어떤 것이 선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요. 일반해를 얻는 선형 방정식은 다음의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우리는 환경에 대한 정보인 P'과 R'을 통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MDP에서는 좋은 정책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진 MDP에서 최대한 많은 리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기준에서 무엇이 최적 정책을 결정하게 될까요? 최적 정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적 가치 함수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최적 가치 함수는 존재하는 모든 정책 파이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중 가장 높은 가치 함수를 주는 정책 파이의 가치 함수 값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최적 행동 가치 함수도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적 가치 함수 및 혹은 최적 가치 함수를 내주는 정책인 최적 정책을 찾았을 때 주어진 MDP를 풀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최적 가치 함수가 우리 손에 있을 때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전에 가치 함수 간의 대소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대소관계를 정의해야 무엇이 최적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정책 함수 간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파이 프라임은 파이보다 크다. 여기서 크다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부등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책 함수 간의 부등호를 적기 위해서는 모든 상태 S에 대하여 정책 함수 파이에 해당하는 가치 함수 V 프라임이 V 파이보다 큰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책 간의 대소관계를 정의했으니 이제 우리는 비로소 최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적 정책 정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많은 MDP 문제에서 최적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정리입니다. 그때 최적 정책 파이스타는 존재하는 모든 다른 정책보다 더 높은 가치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최적 정책들은 최적 가치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최적 정책들이라고 이야기했듯 최적 가치 함수를 만드는 정책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차후의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최적 가치 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최적 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적 상태의 가치 함수 Q스타를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적 정책 함수 파이스타는 Q스타 값을 최대화하는 행동에는 1.0의 확률을 주고 나머지는 0.0의 확률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해진 정책은 최적 가치 함수가 되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노테이션인 argmax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argmax는 아규먼트 max의 머리 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max가 max 안쪽의 값을 최대 값을 찾아주는 것에 반해 아규먼트 max는 아규먼트 max 안쪽에 값을 최대화해주는 아규먼트를 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최적 감시 함수들의 리커시브한 관계를 표현하는 벨만 최적 방정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벨만 최적 방정식은 앞서 공부한 벨만 기대값 방정식에 최적 정책 파이스타를 대입하면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수식의 첫 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위의 수식의 첫 줄에서 둘째 줄로 넘어갈 때 우리의 최적 정책이 앞서 정의한 것처럼 행동 가치 함수 Q스타를 최대화하는 행동 A에 대해서만 확률이 1.0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벨만 기대값 방정식에 간단하게 최적 정책 파이스타를 대입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벨만 기대값 방정식에서 리커시브한 관계를 만들었듯 전 페이지에 벨만 최적 방정식들을 서로 대입해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벨만 기대값 방정식이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죠? 이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또 선형 시스템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치만 벨만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해가 없는 대신 해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이번 파트가 진행되면서 모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강화학습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인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르코프 과정 혹은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달리 행동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책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결정해준 함수였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면서 그 후 그 정책에 대한 상태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함수들을 정의했습니다. MDP의 가치 함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기인해 가장 높은 가치 함수를 주는 최적 정책을 정의했으며 그 후 우리의 관심은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최적 정책은 최적 가치 함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었으며 최적 가치 함수는 최적 잡치 함수 간의 리커시브한 관계인 벨만 최적 방정식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벨만 최적 방정식은 이전의 벨만 기대값 방정식과는 다르게 선형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고리즘을 통해서 벨만 최적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 벨만 최적 방정식을 푼다면 그리고 그 해인 최적 가치 함수를 활용해 MDP의 가장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정책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